일사천리 군소갱유. 3번 초가집을 찾다 삼고초려. 노풀고 뇌산, 흐를유 물수, 고산유수. 군왕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군명신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깁니다. 삼국지의 무대 한중으로 갑니다. 홍잉先生好久不见了. 대한일인 위대한 한나라의 1등 가는 사람? 영웅들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옛 정취가 남아있는 오래된 마을에서 전설의 맛을 즐겨봅니다. 그리고 황금빛 용이 잠들어 있는 전설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시안까지는 하늘길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4시간 정도 달려가면 한중에 닿는데요. 오늘은 1800여 년 전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 첫 목적지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이자 전략가로 손꼽히는 인물 제갈량이 잠든 곳입니다. 한중은 황허 유역과 장강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역사적으로 스촨, 사천 지방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중을 통하지 않으면 스촨 분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쟁탈전을 벌였는데요. 삼국시대에는 위와 촉한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洪应先生好久不见了. 别来无恙. 유비를 도와 촉한을 건국하고 초대 승상에 오른 제갈량입니다. 지략과 충의를 겸비한 인물로 명성이 높습니다. 무후묘. 무후는 제갈량이 무향후에 봉해져요. 호반무자에다가 고을향자, 또 제우후자. 그래서 무향후인데 그걸 줄여서 무후라고 불러요. 무후면 제갈량이 묻힌 무덤입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위나라에 대한 국보를 감행하다 54세 나이로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유언을 따라 이곳 정군산 아래에 묻히게 되는데요.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서쪽에 머리를 두고 동쪽으로 발이 놓였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서쪽 총나라를 그리워하겠다는 그의 염원이 담긴 것이겠지요. 여기에 그 유명한 삼고초려 그 그림 있죠. 유비가 이제 장비 관우 데리고서 제갈량 찾아간 이야기. 삼고초려. 석삼, 고 돌아볼 고, 풀초, 집녀. 그래서 3번 초가집을 찾아가다는 뜻인데 이 돌아볼 고자가 방문하다는 뜻이 있어요. 3번 찾아가서 이제 제갈량을 만난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삼고모려를 많이 써요. 여기 보시면 삼고모, 띠풀 모자를 써요. 모려, 초려 똑같은 뜻이에요. 초가집. 우허무, 무후묘 안으로 들어가니 제갈량이 단정하게 좌정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에서 기품과 권위가 느껴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명 선생께 잠시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립니다.
삼국시대에 심은 것으로 알려진 울창한 나무숲 사이 활괴 모양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제갈량의 묘가 있습니다. 제갈량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렇잖아요. 유비가 죽은 뒤에 촉을 실제로 이끌어간 사람이 제갈량이니까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렇게 검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자손들에게 준 글 중에 보면 검이양덕이란 말이 나옵니다. 검소할 검, 써이, 기를 양, 큰 덕. 검소함으로써 덕을 길러라. 검이양덕. 제갈량은 산세를 이용해 무덤을 만들되 묘혈은 관의 크기만큼만 파라는 말을 남겼다는데요. 그의 청빈함이 엿보입니다. 이렇게 무덤에 오게 되면 저런 나비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나비는 중국 문화에서 죽은 자의 홀령이거든요. 제갈량의 혼이 인사를 건네는 걸까요?梁朝开基老臣心，出师未捷身先死，长使英雄泪满襟。 제갈량은 삼국시대 영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제갈량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를 기리는 사당, 우하우스가 들어서 있는데요. 한중에는 제갈량의 묘에서 약 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半价，他那个60、61的都是半价，那就是一个人25。 우리 PD랑 제가 60세를 넘겨가지고 지금 반표 할인이 됐어요. 이게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는 이렇게 티켓 끊을 때 뭐 신분증 요구가 없었는데 그새 좀 달라졌어요. 매번 뭐 중국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전부 다 채스로 하니까 따로 신분증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신분증 요구를 하죠. 그게 좀 달라졌어요. 제갈량 사후 29년 만인 서기 263년 촉한의 2대 황제 유비의 아들 유선이 조서를 내려 건축한 곳입니다. 천하 제1류, 천하의 제1류. 이 제갈량의 사당에는 온갖 화려한, 온갖 최고의 표현들이 그냥 가득해요. 도산유수, 높은 산 흐르는 물. 이건 최고의 그 검은고 가락이에요. 제갈량이 사마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없어. 그냥 노약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일 났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막리에 올라가가지고 검문고를 쫙 닫아놔요. 고산 유수곡을. 사마의 군대가 그냥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너 틀림없이 뭔가 매복이 있을 것이다. 후퇴하라! 다 도망갔어요. 그 유명한 공성계, 성을 비우는 그런 전략. 그 공성계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때도 이제 최고의 연주를 했다 이 말이죠. 제갈량이 고산 유수곡. 제갈량의 품위를 극찬하고 그의 공덕을 기리는 편액들이 이어집니다. 대한일인 위대한 한나라의 1등 가는 사람 박대호천. 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김유용호. 그는 용과도 같도다. 천하 기재, 천하의 귀한 인재. 산부 수장, 산은 높고 물은 길다. 그의 공적은 영원할 것이다. 최고의 찬사들이 그냥 이 사당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제갈량을 좋아하고
제갈량을 존경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뭐 찬사 이런 것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 담박, 명지, 영정, 치원. 담박은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남에게 보일 수 있다. 영정, 편안하고 고요해지면 그 효염이 치원, 멀리까지 이르른다.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정, 고요함, 담박함, 욕심 없음, 이것이 제갈량이 추구하던 삶이었어요. 권세를 누리면서도 겸양의 미덕을 잃지 않았던 제갈량의 삶은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이제 한중을 떠나 제갈량과 유비가 천하 삼군지계를 꿈꿨던 스촨으로 향합니다. 전설 속의 영웅들과 군사들이 큰 뜻을 품고 올랐던 길, 밍웨시아 명월협을 거닐고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곳 젠먼관 검문관으로 향합니다. 짜링강변에 위치한 명월협은 길이가 약 4km에 달하는 협곡입니다. 양쪽 강 기슭에는 암벽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그곳에 절벽을 따라 만들어진 길 잔도가 있습니다. 옛부터 저 사천성 그 촉지방에서 섬서성 관중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 그 길에 있는 잔도로 유명한 명월협에 왔습니다. 밝은 달의 협곡 명월협. 이곳의 잔도는 선진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부터 춘추 전국시대에 걸쳐 건설된 것이죠. 여기가 이제 저 사천성에서 섬서성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이 가는 강을 쭉 따라서 저쪽에 철로, 그 다음에 보면 자세히 보면 저 절벽에 조그만 계단 같은 것이 보여요? 저게 바로 이제 이 배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는 그걸 견부라고 했는데, 끌견자에다가 이제 그 자비 부자, 그 견부들이 이 배를 끌고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또 이제 이 수로, 뱃길.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제 그 잔도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도, 108번 국도가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무슨 뭐 도로 박물관 이렇게 얘기해요. 명월협의 잔도는 수많은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유방이 이곳을 통해 군대를 이끌고 나가 항우와 싸웠고, 제갈량은 중원으로의 북벌을 위해 8년간 5차례나 이 길에 올랐습니다. 옛날 이 길을 오갔던 제갈량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겠죠. 일단 유비의 그 마지막 유언을 이제 받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긴 했지만, 그 강력한 위나라 군대와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얻을까, 이런 고민이 깊었을 텐데. 제갈량의 주요 전투와 거점 탈환은 대부분 잔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감행한 5차 북벌엔 무려 10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는데요. 당시 잔도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잔도 흔적이네요. 여기 구멍을 파고 여기다 딱 이제 나무를 쭉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널빤지를 대는 지지대 그 홈이에요. 잔도는 시안에서 청두까지 800여 킬로미터에 걸쳐 건설됐습니다. 크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청두에서 한중에 이르는 남쪽 길에 이곳 밍웨샤 명월협의 잔도가 속합니다. 그리고 칠링산맥, 진령산맥을 넘는 북쪽 길에는 진창도, 자오도 등이 있습니다.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항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쳐야 이게 이제 기습전을 펼쳐야 이길 승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잔도를 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항우군이 잔도로 나온다. 유방의 군대가 잔도로 나온다. 잔도 지켜라. 거기 지키고 있는 동안에
몰래 뒤돌아가가지고 뒤통수를 탁 쳐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명수 잔도, 발굴명 수리할 수 잔도, 사다리 잔 길도. 그래서 겉으로는 잔도를 수리한다 해놓고는 암도 진창, 어두울 암 건널도 베풀진 곳집창, 몰래 진창이라는 곳으로 돌아서 건너가다. 진창은 지금 이제 섬서성 보계신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항우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군수물자를 운반하고 병사들의 이동 통로가 되어졌던 잔도는 다른 길에게 역할을 내어주고 이제는 여행객들의 방문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저 강 아래쪽이 이제 옛날 잔도가 있던 길이고 이쪽이 이제 국도예요.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그 섬서와 사천이 이제 서로 통하게 된 거죠. 108번 국도입니다.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해낸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요. 과거엔 어떻게 길을 냈을까요? 저 근육질의 산에 5명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촉으로 가는 그 험한 옛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5 장정이 길을 열다. 오정개도. 옛날 이제 섬서성을 찾아오고 있던 진나라에서 저 사천성 그 촉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곳은 뭐 그냥 물산이 풍부한 곳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군대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막 험해서. 그래가지고 뼈를 써요. 진나라 왕이 그 촉나라 왕한테 황금을 똥을 싸는 그런 서구 돌로 된 소, 그걸 선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도무지 길이 좁아가지고 보낼 수가 없다. 황금 똥을 싸는 돌소 소금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황금이야, 황금. 우와, 이 황금. 금우의 혹한 초광이 길을 냈는데 그 길로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황금을 싸는 그 소의 길, 금우도 그렇게 불렀어요. 금우도의 전설은 욕심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실, 작을 소, 탐낼 탐, 큰 대, 잃을 실, 소탐대실. 그 교훈을 얘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옛 이야기가 잔도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험난하기로 유명한 옛길로 향합니다. 촉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천하 제일의 운관, 검문관에 왔습니다. 따젠산, 대검산과 샤오젠산, 소검산이 산맥을 이루어 동서로 100여 킬로미터 뻗어 있는 곳에 위치한 젠먼관. 방어를 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젠먼관으로 향하는 잔도는 험준하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검문관을 통과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그랬는데 검문관 도달하기도 전에 그냥 지쳐서 따라 떨어지겠어요. 72개의 봉우리가 예리한 칼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두 산이 마주선 모양이 마치 문과 같아 젠먼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당나라 시인 이백이 촉도난에서 험하고 높아 하늘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한 길 촉도, 그 촉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검문관이 여러 차례 이제 불타 사라지고 했어요.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명나라 때 모습으로, 명나라 건축 양식으로 새로 이제 지은 건데, 천하 문관. 여기 성벽 두께 보세요. 여기를 딱 틀어막으면 아무리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섬서성 장안 쪽이고 이쪽이 이제 사천성
촉인데 여기서 딱 지키면 뭐 난공불락이고. 그야말로 최고의 관문이자 천하의 요충지입니다. 제갈량이 여기에 딱 이렇게 이 관문을 딱 세우고 북쪽에서 오는 적을 막고 또 이제 이 길을 이 관문을 지나서 저 조조의 윗나라로 국벌을 떠난 거죠. 제갈량이 위나라 공격으로부터 총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젠먼관. 총나라 장수 강유가 병사 3만 명으로 위나라 대군 10만을 맞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험준한 요새죠. 이런 험준한 뚫기 어려운 관문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일부당관, 한일, 지아비부, 마땅할 당, 여기서는 망단 뜻입니다. 막을 당, 관문관. 한 사람이, 한 지아비가 관문을 딱 들어막으면 만부 막대, 1만만, 지아비부, 말막, 10개. 10,000명의 지아비가, 10,000명의 군인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 한 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00명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걸 뭐 돌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관문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험준한 관문을 표시할 때 일부 당관, 만부 막계, 이후 땅관, 관후, 모카이. 이후 땅관, 관후, 모카이, 원사이 젠먼관 오직 하늘이 이 험난함을 만들었으니 검문관은 하늘 아래 장관이로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검문에 묘사된 젠먼관입니다. 두보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젠먼관의 풍광을 가슴에 새기고 특별한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이곳 검문관에 아주 이름난 요리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검문관 두부. 이 두부 요리 먹지 않으면 검문관에 온 것이 헛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쪽 검문관 일대에 아마 좋은 콩이 나나 봐요. 특별히 이제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좋은 물들이 흘러가고 토질도 알맞아서 그런지 좋은 콩이 나고 그 콩을 이용해 가지고 옛부터 아주 맛 좋은 그런 두부가 생산이 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두부 요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다는데 젠먼관의 특산물이 바로 이 두부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리에 두부 요리 가게가 참 많았는데요. 젠먼관의 두부는 질감이 부드럽고 표면에 끈적임이 없으면서도 탄력이 있어 먹을 때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두부 요리가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하는데요. 두부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젠먼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두부를 만들 줄 아는 병사가 섞여 있어 그 제조법이 전해졌다는 설이 있고 초계 장군 강유가 이곳에서 두부를 즐겨 먹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두부를 가지고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요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볶고 튀기고 끓이고 찌고 만드는 과정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요리들이지만 만들기가 까다롭고 정교한 고급 요리입니다.
熊掌豆腐。熊掌对，没有熊掌。没有熊掌啊？对，是名字按照熊掌豆腐。为什么叫那个熊掌呢？这个是从三国至今，他们都是叫它熊掌，但是没熊掌，很好吃。 이게 지금 웅장 두부예요.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뭐 특별한 맛은 아닌데 맛있어요. 옛날 맹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곰발바닥 요리도 좋아하고 물고기 요리도 좋아하지만 두 개를 함께 먹을 수 없다면 당연히 곰발바닥 요리를 취하겠다. 살아도 생도 좋고 의도 좋지만 생과 의, 목숨과 의로움 그걸 둘 다 취할 수 없으면 나는 생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겠다. 그 유명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제 공장 곰발바닥 요리인데 그 곰발바닥 요리가 이 두부에 붙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자 이게 이제 붕산 두부예요. 붕은 이제 무너진다는 뜻이고 산처럼 무너진다는 뜻인데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주 고소하고 좀 뭐랄까 깊은 맛이 있다고 할까? 촉도에 오르느라 땀을 많이 흘렸으니 뽀얗게 우려낸 탕을 한번 맛봐야겠습니다. 또 진하다. 고양 먹는 것 같아요. 하도 국물이 진해가지고. 水、香、味、口感。一句话就是爽、美味。 잼먼관의 두부로 몸보신도 했으니 삼국시대의 또 다른 영웅을 만나러 랑중구청 낭중고성으로 갑니다. 스촨과 중원을 잇는 낭중구청은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 역할을 하던 중요 도시였는데요. 한중에 가장 근접한 촉의 지붕인 이곳을 유비는 장비에게 맡깁니다. 장비의 고장 사천성 북부 낭중에 왔습니다. 낭중에 오려고 했는데 결국 오야 말았군요. 낭중 보세요. 장비입니다. 유비 관우와 의형제를 맺고 총나라의 무장으로서 평생 유비를 섬기며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쳤던 장비. 그가 7년간 태수로 지냈고 숨을 거둔 곳이기도 한 이곳 랑중구청엔 장비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这个动作叫张飞背美女，看好。 삼국지를 비롯해 여러 문헌에는 장비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요. 보통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他勇猛，刚正不阿，很义气。哎，我们中国人都喜欢他。喜欢他对啊，是吗？你也喜欢吗？喜欢喜欢都喜欢。为什么？真男儿，啊，是哪？你的丈夫比张飞怎么样？这是我是他哥哥，哥哥老公。啊，你的老公韩国我去过，韩国我去过。他有点像这个张飞哦。眉毛有点像啊，你看眉毛哈哈的。好，这个，好，这个这样子。来到四川说死。你笑。是了。三国英雄嘛。三国英雄。嗯。你喜欢他？我不喜欢他，我代言他。 환후사. 장비가 죽어서 환후에 봉해졌어요. 그래서 한나라의 환후의 사당, 장비 사당입니다. 장비의 업적을 기리는 사당과 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의 사당입니다. 그의 업적을 나타내는 편액들이 걸려 있습니다. 호신, 양목, 호랑이 같은 신하, 훌륭한 관리. 장비가 아주 그냥 대단한 용맹한 장수였지만 이곳 낭중을 잘 다스린 그런 목민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이 아주 치안이 참 좋았고 경제도 부흥했대요. 문무에 등할 뿐 아니라
농사와 수공업에도 해박한 지식을 지녀 평화의 시대를 선사했던 장비. 그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선정을 베푼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굴이 검죠. 근데 검은색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또 성격이 직선적인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 경극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얀색으로 얼굴을 칠하는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조는 항상 하얀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붉은색은 좋은 사람. 그래서 관훈장이 붉은색으로 나오잖아요. 검은 얼굴에 부리부리한 두눈, 호랑이 같은 수염이 그의 기계와 호방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군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지만 조금이라도 나쁜 짓 하는 놈들 그냥 가차없이 패버렸어요. 그게 이제 장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질악여구라는 사자성어가 흔히 이제 그를 형용하는 말인데, 악한 놈 미워하는 것을 마치 원수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원수 보면 일단 가리지 않고 패잖아요. 패고 싶잖아요. 이것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얘기가 흠씬 두들겨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 질악여구의 존재였다. 삼국지 속에 묘사된 호걸의 이미지 너머에 있는 진짜 장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낭중구청은 중국의 4대 고성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거리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킨 민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상점으로 바뀌었는데요. 낭중구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장비육포인데요. 장비가 위나라와 교전 중에 전투 식량으로 만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오랜 이제 말리고 뭐 훈연하고 염장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저렇게 새카맣죠. 근데 저거를 딱 자르고 나면 안에가 이제 붉은 색깔이 촥 나온단 말이에요. 소고기에 소금, 산초, 팔각 등을 넣고 끓여 다양한 향신료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비가 모습은 얼굴은 젊지만 안에는 그냥 붉은 충심으로 가득 차다. 그래가지고 장비 우육으로 장비 육포가 된 건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육포 맛도 조금 나면서 훨씬 부드러워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그 소고기의 고소한 맛, 거기다가 적절한 염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훈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주 풍미가 좋아요. 육포를 맛보니 술을 권해주십니다. 앞주, 안주. 앞은 내린누를 앞. 술을 계속해서 걸러내고 하는 거, 그걸 앞이라고 하잖아요. 앞주, 안주. 술 기운을 내리누르는, 누를 안 술주, 안주. 앞주, 안주. 안주 먹고 앞주 마시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배를 채웠으니 풍경을 감상하러 갑니다. 낭주의 제일루라고 하는 화광루를 찾아갑니다. 저 보세요. 진짜 이쁘게 잘 지었네요. 화광루는 당나라 때 지어진 것으로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누각입니다. 낭원 제일루라는 편액은 낭중구청에서 제일 가는 누각을 뜻하는데요. 화광루의 역사와 예술성을 칭송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광루 꼭대기에 오르면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아찔합니다. 아이고 참.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자린강과 그 너머의 금병산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 낭중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섬서성에서 넘어와서 사천성 북쪽을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사천성 북쪽, 약간 북동쪽으로 이쪽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예부터 이런 가른강, 큰 강이 흘러가는 그런 수로의 이점도 있었겠죠. 시성 두보는 이곳 화광루에 올라 낭중성 남쪽은 천하의 드물도다라고 말하며 낭중구청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삶의 활기로 북적이던 낭중구청은 또 다른 얼굴로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사실 장비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갈량을. 관우도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늘 자기랑 친했던 형 유비가 이 제갈량하고 그냥 붙어 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불평했어요. 뭐 제갈량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붙어 지내냐고. 그러다 유비가 그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똑같다.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수어지교예요. 물수, 고기여, 물고기여, 갈지, 사귈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귐. 수어지교. 고성의 오래된 거리를 걸으며 시대를 뛰어넘어 옛 현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삼국시대를 호령한 걸출한 영웅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번엔 용이 잠들어 있다는 전설을 찾아가려 합니다. 사천성 북부에 신선들이 놀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황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빛나는 정말 황홀한 연못들이 쭉 이어지는 황룡에 왔습니다. 누런 용, 황룡.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자리한 황룡은 거대한 용이 공중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걸음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해 현지인들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스촨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야, 언제 봐도 정말 싱그러워요. 여기 보세요. 이야, 오묘한 빛깔의 연못이 가장 먼저 저를 반깁니다. 이 아름다운 연못들, 작은 연못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영빈지, 맞이할 영, 손님 빈, 못지. 손님을 처음 맞이하면서 황룡이 나와서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고향과 빛깔이 조금씩 다른 연못이 무려 350여 개나 모여있다고 합니다. 제갈량 별명이 와룡이잖아요. 숨어있는 용, 물와 용룡. 숨어있는 뛰어난 인재, 때를 기다리는 영웅, 와룡. 옛날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인기남 와룡, 제갈량. 지금께서 가장 아름다운 용, 황룡. 용의 비늘을 닮은 남석을 타고 폭포수가 장쾌하게 쏟아집니다. 이게 울퉁불퉁 나와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용의 전신을 덮은 용 비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황금 비늘? 황금빛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는 찐샤푸디 금사포지입니다. 물줄기를 타고 흐르는 석휘 성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응고되어 이처럼 독특한 모양의 암석을 만든 것이라는데요. 길이가 무려 1,300여 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대한 황룡의 진면목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저 설산을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정말 신비롭게 솟아있네요. 해발 5,000m가 넘는 고봉들이 꿈틀거리는 황룡을 도도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높아져가는 해발 고도에 숨을 헐떡이다가도 이 아름다운 풍경에 금세 마음을 빼앗깁니다. 곳곳에 이 연못들이 서로 그냥 자기가 더 이쁘다고 예쁨을 다툰다. 다툴 쟁에 예쁠 염, 쟁염지예요. 다들 영롱하잖아요. 이 연못마다. 아직 만족하기엔 이릅니다. 아직도 한 1km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습니다. 황룡이 사람 잡네. 황룡이 사람을 잡네. 황룡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연못 우차이츠. 오체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태고적 우임금의 치수를 도운 황룡이 은거했다는 황룡고사도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 황룡의 정점입니다. 오체지.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죠. Protect you from paying for my sins, and I've been walking this earth long enough that that's again. 진짜 예뻐요. 아, 지상해요. 저런 멋진 풍경이 있다는 건 믿겨지지 않죠. 이게 이제 이쪽 황룡의 정점인데 클라이맥스인데 화룡점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릴 화, 용용, 점찍을 점, 눈동자 정. 용을 그리는데 눈동자를 딱 찍어 넣는다. 어떤 일을 쫙 완성해 가는데 마지막 아주 클라이맥스를 정점을 딱 찍어 가지고서 그 일을 멋지게 완성하는 거. 그걸 화룡점정이라 하거든요. 이 이제 황룡의 오체지가 이 황룡의 화룡점정인 거죠. 화룡점정. 청아한 물빛이 햇빛의 각도에 따라 그 빛깔을 달리하고 물가에 솟아있는 교목은 짙푸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눈에만 담기엔 아까운 풍경이죠. 모두들 열심히 우차이츠의 아름다움을 담습니다. 황색, 백색, 갈색, 회색 하나의 물줄기에서 이처럼 다채로운 색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이 오체지도 아름답지만 여기 전체가 그냥 정말 이런 비경이 따로 없어요. 설산 보이죠? 저기 산들 보세요. 푸른 산 넘어서 회색 빛으로 칼처럼 높이 솟아있는 멋진 산들. 그다음에 그 뒤로 하얀 배군이 그냥 싱그러니 피어오르고 그 너머에 그냥 푸른 바다가처럼 하늘이 열리고. 이야, 여기는 그대로 서 있어서 그대로 서서 돌이 되어도 좋을 곳입니다. 제갈량이 이끄는 길을 따라
전설이 된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 몸을 웅크린 진짜 전설도 마주했죠. 또 다른 옛 이야기를 찾아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